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 사무실에만 지난달에 7분 넘는 분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회생 문의를 주셨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많이 알려져서 누가 아직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으시려면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어찌어찌 해서 수사가 잘 진행돼서 사기범이 잡힌다 해도 이 총책이나 중간책은 모두 빠져나가고요. 항상 이 현금 수거책만 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현금 수거책은 단순 가담자죠. 그래서 이들을 잡는다고 해도 이미 돈을 전부 다 빼돌린 들에서 사기당한 돈을 모두 돌려받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대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은 내가 가진 돈만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새로 빚까지 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이때 다른 채무자들에 비해서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사건 신고를 경찰에 꼭 접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에 대부분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법원 입장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피해를 받아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요구하고요. 만약에 고소가 되었다면 고소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어떤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입금된 피해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게 된다면 법원에게 즉각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나 통장 계좌주가 범인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즉시 통장 지급 정지를 요청해서 예금이 보존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또 잡힌 현금 수거책이 있는데 이 현금 수거책이 형사합의죄로 일부를 변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피해금을 회수하면 법원에 신고를 하라고 조건부 인가를 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 기본 변제 기간인 3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은 2년 만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에 몇몇 법원에서 실무진출 개정해서 2년만 변제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우리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채무자의 경우에도 2년만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짜서 결정을 받는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자, 정리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채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요. 고소증명원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 보전에 대한 조건부 인가가 나와서 까다롭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채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드물지만은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